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와 알메리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1부 2위 승승승승패입니다. 아틀레티코와의 경기는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0분 스코어는 2대2였으니 레알 마드리드가 상대 홈에서 제법 잘 싸웠다고 볼 여지는 있는 셈입니다. 일단 역습 상황에서의 취약점과 크로스 실점은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아쉬운 점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알메리아를 화력을 바탕으로 때려 잡으면 된다는 옵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벨링엄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골 소식은 좀 잠잠하기는 한데 아직도 경기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평입니다. 알메리아 스페인 1부 22 페무페페무입니다. 알메리아의 빈약한 수비적인 포지셔닝과 이 때문에 생기는 공간 허용을 생각하면 알메리아가 레알 마드리드를 제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미션입니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는 지로나를 0대0으로 비기기도 했는데 해당 경기는 지로나에게 퇴장자가 나왔고 지로나의 에이스인 사비오가 선발 명단에서 빠지는 등 지로나가 힘이 좀 빠졌던 경기였습니다. 동적으로 움직이는 알메리아의 공격력과 레알 마드리드의 크로스, 역습 허용은 약점입니다. 하지만 알메리아의 수비력이 세트피스와 역습 제어 상황에서 모두 먹통인 상황이라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진의 힘을 바탕으로 승리를 낚아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무난하게 핸디캡 승리까지 노릴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레알 베티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 스페인 1부 7위 무무패패 승입니다. 홈에서 경기당 0.4골이라는 압도적인 실점 커버 능력으로 무패를 달리는 중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베티스의 수비가 아주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결과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나 압박에서의 기복이 있어서 과정을 보면 위험한 상황이 자주 나타나는 면모도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체급으로 베티스보다 상위 호환의 면모를 보이는 편이라 베티스가 바르셀로나에게도 상당히 약합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1부 4위 승승승패승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플랜 A가 그다지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비 감독의 세부 전술이 부족한 편이라 상대가 대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반전 시작 전 라커룸에서 상당한 호통으로 팀 스피릿을 올려서 체급으로 찍어 누르며 겨우 승점 3점을 따오는 면모는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6일 이후로는 리그에서의 모든 승리가 한 골 차이의 승리일 것입니다. 베티스의 수비가 홈에서 결과는 좋은 편이나 압박 강도의 기복이 있어서 과정이 아주 좋은 면모는 아닙니다. 다만 바르셀로나의 플랜 A가 잘 작동하는 모습은 아니고 전반전부터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은 잘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스코어 차이가 근소할 것으로 보이고 언더 2.5 양상도 노려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기록할 듯합니다. 다음은 지로나와 세비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 스페인 1부 1위 무승승무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멤버들의 퀄리티를 알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노장 스투아니가 2골을 기록했고 중앙의 핵심인 알레이스 가르시아 없이도 라요를 상대로 3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경기 엔트리로 복귀한 사비오와 지난 경기 쉰 도브비크의 조합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알레이스 가르시아는 징계로 못 나오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경기에서 이 선수 없이도 득점력을 투사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세비야 스페인 1부 17위 패패승패승입니다. 리그에서는 강등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코파델레이를 노려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난 코파델레이에서도 주전들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피로도가 상당히 몰려올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결과야 3골을 넣고 승리를 거둔 상황이기는 하지만 속공과 세트피스, 단순한 크로스로 박스를 타격하는 단조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현재 세비야를 상대로 4연승을 달리고 있어 세비야에게 상당히 강했던 면모를 드러낸 모습입니다. 세비야가 리그보다는 코파델레이로 시선이 옮겨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주전들 비중은 아주 높은 편이었는데 주말에는 페이스 저하가 빠르게 찾아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태의 세비야입니다. 지로나가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살레르니타나와 제노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레르니타나 이탈리아 1부 22 무승패패패입니다. 제노아의 강한 중원과 수비적인 기조가 상당한 부담입니다. 압박이 좀 약해야 역습의 천병인 칸드레바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제노아를 상대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역대 제노아와의 매치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노아의 득점도 잘 막아내는 축에 속하기는 했지만 이도 GK 오초아의 세이브 능력에만 기대야 할 정도로 수비 조직력도 상당히 별로입니다. 제노아 이탈리아 1부 12위 무승무무무입니다. 제노아도 득점력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주전 투톱 레테규와 구드문드손이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바델지와 스트로트만이 있는 베테랑 중원은 제노아의 수비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등 팀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정에서는 홈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최근 사수올로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볼로냐에게도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이도 서서히 극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살레르니타나가 제노아를 그동안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노아도 득점력에서 높은 신뢰도를 가진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바델제, 스트로트만 조합의 경험과 리그 적응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노아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US 레체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체 이탈리아 1부 13위 승패패 무패입니다. 유벤투스와는 궁합이 최악입니다. 레체의 핵심은 저돌적인 성향과 과감한 슈팅 생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벤투스가 가진 박스 안에서의 슈팅 제어 능력을 생각하면 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압박에 쓰는 에너지 레벨 저하로 인해서 후반에는 체력이 상당 부분 떨어지는 편이고 공간을 내주는 것을 상위권 팀들이 간단한 패스워크로 쉽게 돌파하는 양상도 잦았습니다. 유벤투스 이탈리아 1부 2위 승승승승승입니다. 올 시즌에도 상대 진영에서 보내는 시간은 리그 중위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코스티치가 만드는 빅찬스의 양은 리그 최고 수준이기도 하고 블라호비치도 지난 경기 프리킥과 엄청난 가마차기로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유벤투스의 3백이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박스 안 수비를 보여주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체의 슈팅을 난사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제법 올라온 모습이고 특히 3백의 안정감으로 상대의 슈팅을 난사 양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체가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쥐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공간 노출이나 체력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